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28일 여의도 펀드매니저 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일 새벽에 끝난 미국 주식시장을 보면 또 한숨이 나오죠. 이 벼랑으로 가는 기차를 멈춰 세울 브레이크가 여전히 없는 거죠. 물론 다행히 코스닥은 브레이크가 좀 잡혀서 살짝 상승을 하면서 끝났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이 조그만 충격만 나와도 물량을 쏟아내는 그런 대표적인 전통적인 약세장의 흐름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뒤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미 국채 10년짜리가 4%를 일시적으로 찍었다 내려오고 그 다음에 러시아와 독일 가스관 로드스트럼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면서 LNG 가격이 다시 크게 상승하면서 유로화가 약세로 돌아서고 이런 모습들이 글로벌 시장의 침체를 이야기하고 미국 주식시장에서 또 팔자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하락의 원인의 빌미를 제공한 그러한 시장, 멈춰 세울 브레이크가 없는 그러한 시장, 이런 시장이 미국 시장에서 나타났다는 거죠. 다행히 어제 이제 제 예언대로 한국 주식시장은 어제 정도면 이제 하루 브레이크가 잡힐만 하다 하고 브레이크가 살짝 잡혔는데 이 브레이크가 더 잡히고 또 반등으로 역방향으로 다시 상승해서 올라가려면 미국의 도움이 확실히 필요하죠. 미국 시장이 어느 정도 단기 상승 트렌드로 돌아서줘야 한국 주식 시장도 이 트렌드에 맞게 살짝 단기적 반등, 한숨 쉴 수 있는 그 쉼표라도 찍어줄 수 있는데 시장은 전혀 그렇게 반응을 하지 않는 씁쓸한 아침입니다. 자, 그나마 코스닥이 돌아섰다는 데 위안을 가지고 오늘 시장 한번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금일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미 국채 10년 금리가 4%에 근접했죠. 파운드와는 진정세를 보였는데 문제는 노드스트림 가스관에서 폭발 사고가 나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되게 크게 흔들리는 그러한 불안정한 모습이 나타나면서 미국 주식시장에 바로 하락세로 돌아서는 그러한 모습이 연출됐다는 거죠. 오늘 국내 증시는 그날에도 소폭 추가 상승할 가능성은 있다. 어제와 비슷한 모습으로 장 초반, 오전에는 융자 물량 같은 그런 도시락 폭탄들이 막 터져 나올 확률은 높아 보이지만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으면서 오늘이 수요일이라는 시간적 장점과 내일 그래도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 미국 시장이 이러한 것들이 좀 어울려서 소폭 돌아설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이런 희망적인 회로를 돌려보면서 오늘 시장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다우는 0.43, 나스닥은 0.25% 상승으로 끝났고 S&P 500은 0.1% 하락으로 마감했네요. 장 초반은 잠자기 전에 굉장히 좋았죠. 좋았는데 막상 3시, 4시 뚜껑 떠보니까 장이 이렇게 하락 마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돌아서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여전히 약한 모습, 돌려 세울 만한 브레이크가 마땅치 않는 그런 모습, 특히 미국이 그러한 취약한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는데 뭔가 시장을 돌려 세울 만한 그 브레이크, 이 브레이크가 없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제롬 파월도 연설에 나섰지만 금리에 대해서는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서 끝난 거죠. 네, 비트코인 문제점만 지적을 하면서 끝났는데 이러한 그의 일관된 입장이 여전히 시장에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약세의 요인으로 작용한 게 아닌가, 센티적으로 그렇게 작용을 했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10년 미국 국채 4% 근접, 12년 내 최고다. 저는 일시적으로 4%를 찍었다 그랬는데 찍지는 않고 근접을 했네요. 미국 7월 전미 주택가격 지수가 15.8% 상승했는데 전월비 이는 큰 폭 둔화를 한 수치이다. 주택가격 지수가 이제 둔화 쪽으로 확실히 가고 있네요. 미국 시중은행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전액 중단을 했다. 주택시장에서 혼선이 오는 거죠. 주택시장을 죽여놓으면 지 아무리 감세정책을 쓰고 뭘 써도 작동하기 힘들 것 같은데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레리 서머스가 영국 감세안에 대해서 매우 무책임한 일이다. 전이 위험이 있을 것이다. 이 리스크에 전이 위험이 있을 것이다. 좀 뭐라 그럴까, 좀 조리 있고 좀 관리를 잘 하면서 이 아사리장을 벗어나고 그 다음에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경기 부양 정책을 쓸 때 그때 더 파워 있게 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았을까 하는데
지금은 지속적으로 큰 강물로 집들이 떠내려가는데 거기에 배를 타고 와서 자기 집 냉장고가 떠내려가는 것을 줍는 그런 격이죠. 차라리 하루에서 물결이 잔잔해질 때 줍든지 상류에서 떠내려가는 냉장고를 집으려고 배를 띄우는 격이다. 좀 어리석다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미국 연은 총재, 지방은행 총재들 사이에서 지나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우려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부분은 반드시 좀 공론화가 될 필요가 있다.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다가 그 다음에 더 큰 돈과 비용이 들어가는 경기 침체를 잡아야 되는, 살려야 되는 그런 문제에 봉착할 것이다. 파웰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에 대해서 규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연준의 역할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러시아하고 독일하고 해저 가스가 한 3개에서 노출 폭발 사고가 있었던 거죠. 전례 없는 일이다. WTO 사무총장이 글로벌 경기 침체가 임박했다. 성장을 되살려야 된다. WTO 지금 누가 얼마나 큰 힘이 있습니까? 이 양반은 하나만한 소리죠. 오히려 독일과 러시아의 해저 가스가 세계에서 누출 사고 발생하는 게 더 큰 문제인데 해저인 거죠. 네. 이걸 누가 가서 또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나 뭐 또는 뭐 음모론적 이야기도 하던데 일단은 큰 문제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애플과 테슬라가 상승으로 돌아서면서 빅테크 기업 중에서 그나마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그런 모습, 이런 모습은 오늘 시장의 위로거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들 한번 봅시다. 먼저 달러와 지수 봅시다. 달러가 114.16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살짝 하락을 하다가 장 막판에 다시 강세로 킹달러로 돌아서는 모습이 나타나네요. 가스가 노드스트림 가스관 폭발, 천연가스 가격 상승, 유로화 약세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달러가 강세로 돌아서는 그러한 모습. 이게 좀 잡혀야 되는데 이게 잡히지 않는다는 게 참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제가 뉴스를 보면서 좀 충격을 먹었던 게 우리는 한미 통화 수업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감을 갖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미국이 우리에게 한미 통화 수업 정도는 해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을 보거나 미국의 발언들을 보면 지금 통화 수합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한국에만 페이버를 칠 수 없다, 뭐 여러 이야기들이 섞여 있는 거죠. 대체 이놈의 정부는 일을 뭐 어떻게 하는 건지 정말 답답하죠. 뭔가 정교하고 서로 팀플레이를 맞추는 게 하나도 없이 전부 선언적인 국민에게 보여주기 위한 발언과 설레발 이런 것만 난무하는 무능력한 정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 달러와 킹 달러는 당분간 우리나라 하나만을 위해서 뭔가 통화 수합을 해주는 그러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 킹 달러는 연말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래서 어제 IMF가 뭐 우리나라나 몇 개 국가들에 대해서 IMF 제2차 IMF 가능성을 지적했는데 그건 개소리랑 똑같은 거죠. 우리나라는 절대 IMF는 두 번 다 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무역 수지라도 물론 무역 수지가 일시적으로 지금 약세지만 그 전에 벌어둔 돈이 얼마입니까? 달러의 보류랑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경제 펀드멘탈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강한데 왜 영국이 이나 이탈리아가 IMF로 갔으면 갔었지 왜 한국이 IMF랍니까? 이런 기사를 쓰거나 이런데 언급을 하는 사람들은 바보 멍청이 스투피드입니다. 이런 말들 믿지도 마십시오. 영국 파운드화는 1파운드당 달러가 1.072달러까지 소폭 달러가 약세로 돌아섰죠. 0.36% 달러는 약세, 파운드화는 강세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숫자가 아주 적죠. 하지만 멈췄다는 게 파운드화 약세가 멈췄다는 게 그 선언적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죠. WTI는 허리케인이 올라오더라고요. 3급 허리케인이 지금 플로리다를 통해서 올라오는데 그 영향으로 살짝 상승, 약 3% 정도 상승했는데 78.94달러로 WTI는 오랜만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금리 한번 봅시다. 2년짜리 4.31까지 4.5에 거의 근접하죠. 10년짜리는 3.98, 10bp나 상승을 했죠. 이제 스프레드 차이가 32bp까지 33bp가 되겠죠. 33bp까지 줄어드는 모습. 얼마 전 것만 해도 47bp, 50bp였는데 스프레드가 줄어든 상황. 10년짜리가 상승을 하면서 이 2년과 10년의 일드 커브 역전이 줄어들고 있다. 이것은 참 그나마 다행인데 금리가 상승하면서 줄어들고 있는 것은 그렇게 반가운 일은 아니죠. 네.
이것은 결국은 우리 성장주에게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거죠. 성장주에 치명타를 가한다는 것은 지수 자체가 지속적으로 뭉그러뜨릴 확률이 높아 보이는 것이고 기업의 실적을 갉아먹는 일이기 때문에 반가운 일은 또 아닙니다. 하락을 하면서 스프레드가 조정이 되었는데 상승하면서 스프레드가 조정됐다는 것은 절대 반가운 일은 아닙니다. 이게 미국 10년짜리 국채금리인데 3.974까지 올라왔네요. 네, 와 2.5에서 이렇게 우상향으로 뻗어버렸습니다. 3.974 곧 있으면 4%대를 때릴 수 있다는 말이 맞는 거죠. 10년짜리가 4%를 때린다는 것은 좀 충격적인 선언적인 이야기죠. 이 10년짜리도 5%를 목표로 해서 바닥이 4%가 될 확률이 이제 높아 보이죠. 네, 이러한 것들은 금융시장, 글로벌 자본시장의 불안한 요인이다. 금리는 자산과 자원을 배분하는 너무나 큰 기능이 있다. 이 기능이 시계추가 가이드라인이 움직였다는 것은 이 안에서 어마어마한 자산들 사이에 터뷸런스가 발생하고 여기에 죽는 놈이 나타나고 약한 놈이 나타나고 이것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은 손실을 주고 고통을 주는 거죠. 이러한 큰 움직임, 자본시장을 좌우로 흔들릴 수 있는 이 채권 금리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집중을 해야 될 그러한 포인트입니다. 영국 10년짜리 국채금리도 0.8% 상승하면서 4.285까지 상승한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간단하게 미국 주요 기업들의 가격 종가 한번 봅시다. 애플이 0.66%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151.76달러. 또 30일 날 AI 데이 때문에 모든 지금 시각이 기대감을 가지고 로봇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보는데 저는 기대감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10월 1일 날 발표될 건데 주말 목요일 정도나 금요일 정도면은 우리가 로봇 관련주라든지 좀 줄여야 된다. 테슬라를 이야기하죠. 테슬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애플이 아니라 테슬라는 2.51% 상승하면서 282.94달러에 마감을 했는데 AI 데이가 그렇게 흥행을 하지 못할 것이다. 좀 줄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로봇을 가지고 있는 SPG, 레인보 로보틱스 등등 로봇주로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금요일 정도에 소폭 좀 줄여라. 30%는 무조건 좀 줄여놓고 그 다음에 올라가면 70%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빠졌을 때는 충격이 크기 때문에 로봇주는 좀 줄여라. 어, 그렇지만 완전히 줄여라는 건 아니죠. 미래의 뭐 유일한 먹거리 제2의 양극재는 로봇밖에 없는 거죠. 좀 줄였다가 하락하면 추가로 더 30%판 걸 가지고 사면 되는 거 아니냐. 단기적인 시각을 이야기하는 거죠. 엔비디아도 1.51% 상승하며 124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TSMC는 0.12% 하락 마감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크게 상승했네요. 3.48% 상승하며 50달러를 회복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메타 플랫폼스 봅시다. 1.44% 하락해서 134달러, 노블록스는 2.91% 상승해서 36달러 이렇게 장이 마감이 됐고요. 비트코인은 뭐 상승하다가 다시 꼬꾸라지는 모습이 보이는 19,000달러. 네. 여전히 처음에는 이제 금리가 살짝 뭐 오르기 전에는 괜찮은데 금리 10년짜리 오르면서 비트코인도 같이 망가지는 달러 강세와 비트코인은 역의 상관관계의 모습을 조금씩 보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네요. 이런 모습. 비트코인은 18,000달러 수준에 사서 21,000달러 수준에 팔아라.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 드리는 제 팁이죠. 네, 마지막으로 금일시장 결론 한번 봅시다. 미국에 추락하는 기차를 세울 브레이크가 잡히지 않고 있다. 이 브레이크가 오늘 정도 나와줘야 되는데 겨우 나스닥 정도만 소폭 상승하면서 미약한 브레이크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미국이 정확히 브레이크가 작동하고 그리고 강한 단기 반등이 나와줘야 상승의 강도가 커질 것으로 전망됐으나 시장은 다시 한국 시장의 자체 힘에 의존해야 하는 매우 불안한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다. 오늘 한국 시장은 어제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되나 상승 강도는 크지 않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전망을 합니다. 따라서 당분간 추격 매수, 주가 하락이는 과매도를 매력적으로 보는 것은 금지다. 이 유혹의 마차에 올라타지 마라. 강한 정중동, 즉 참고 견디는 전략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아직 살 때는 전혀 아니다. 지금은 기다려, 기다려. 우리가 강아지 훈련할 때 기다려 이렇게 먹을 것을 놔두고 유혹에 넘어가지 마라 기다려 훈련을 시키듯이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저는 기다려.
아직은 살 때가 아니다. 기다려야 한다. 그렇게 해야 살 때가 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결론을 내드립니다. 즐거운 수요일 응원합니다. 제발 오늘도 좀 한국 주식시장이 그나마 글로벌 시장에서 리더 역할을 하면서 좀 강하게 잘 버텨지면 살짝 소폭이나마 상승으로 마감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같이 우리 화이팅 합시다.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